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콩에서 꼭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들을 꽉꽉 채워서 4가지 컨셉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컨셉은 올드 센트럴 홍콩 감성 찾기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홍콩 센트럴 마켓이에요. 여기는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리노베이션 되어서 너무 깔끔한 쇼핑몰이 됐어요. 식료품, 소품 등 소소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특히 저는 내추럴 와인, 색 있는 국수면 이런 거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주변에 홍콩 관광지들과 이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쳐 가시면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여기는 홍콩 영화나 예능에 정말 많이 등장한 곳이잖아요. 영국 식민지 시대 건축물이 많아서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할리우드 로드를 지나 고지대의 주택지인 반상구까지 이어져 있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높은 언덕길 위에 길게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주변 상가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생각을 했는지 너무 기발하고 편리해요. 세 번째는 홍콩에서 진짜 핫한 곳이죠. 타이킨입니다. 홍콩의 센트럴 지역 소호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건물 안에 현대적인 가게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이색적인 곳입니다. 특히 타이킨은 전 중부경찰서, 중앙관공서, 빅토리아 감옥 등 3개의 법정 고적과 16개의 고대 건축물, 새로 지은 미술관 및 종합예술관 등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현재 바나 카페, 식당이 즐비하고 있어서 이색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의 인테리어와 함께 미식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이 카페를 방문했는데요. 솔직히 커피는 원두 맛이 평범해가지고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음식은 꽤나 맛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홍콩 치고도 가격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홍콩 거리가 이렇게 내다보이는 뻥 뚫린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좌석도 널찍해서 쾌적했고 제니 뷰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미술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들도 구경할 수 있어서 일타 쌍핑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포팅거 스트릿이에요. 여기는 슬레이트 스트릿이라고도 불리는데 빅토리아 감옥 입구를 나와서 내려다보면 이곳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곳은 홍콩 초대 총독 헨리 포팅거의 이름을 딴 도로로 홍콩 최초의 포장도로예요. CM 포장길이었지만 지금 보면 화강암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돌 조각길이라고도 불리는데 여러 영화나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되는 곳인 만큼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언덕길 사이드에 알록달록한 노점상이 되게 많아서 특히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프린지 클럽이에요. 여기는 1913년에 얼음과 우유 같은 낙농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창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개조해서 예술 공간으로 만든 곳입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한 콜로니얼 양식 건물로 재즈나 록, 블루스와 같은 이색적인 공연과 전시가 기획되는 곳이에요. 영국 식민지 시대에 지어져서 100년을 훨씬 넘긴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인테리어 자체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디자인도 특색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안에는 루프탑 비어가든, 바, 카페와 아늑한 식당들도 많아서 정말 쉬어가기 좋습니다. 특히 이곳은 1994년에 개봉했던 장국영, 유가령 주연의 영화 금지옥엽에서 등장해서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보고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90년대 홍콩 특유의 자유롭고 낭만적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 홍콩 감성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는 홍콩 센트럴 성요한 대성당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로 1849년 홍콩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13세기 고딕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이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홍콩 총통의 대일본 항복선언이 있었으며 이후 일본군의 클럽으로 사용되었던 아픈 역사를 지닌 공간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가치에 따라서 현재는 복원되어 미사도 드리고 있는 실제 성당이고요. 유럽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니 꼭 들려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컨셉 루트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컨셉은 홍콩 해변 제대로 느끼기입니다. 첫 번째 핫플레이스는 고궁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은 서구령 문화지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부근은 젊은이들에게 예술과 문화의 중심 지역으로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에요. 특히나 이 박물관은 홍콩에서 랜드마크를 아주 작정하고 만든 곳이라 방문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자금성을 모던한 방식으로 재해석한 건물이라 그런지 거대하고 화려한 외관을 보여주고요. 국가 보물을 상당히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물은 베이징 고궁박물관으로부터 대여해온 천여 점의 보물로 본토 외부 대여 중 역대 규모라고 합니다. 국보로 분류되는 1등급 보물도 166점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죠. 박물관의 주요 건축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자금성의 중심축에서 영감을 받은 수직 중심축입니다.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세 개의 아트리움은 서로 다른 층을 수직으로 연결하고 관람객들이 위로 올라가도록 이끕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입장 가능하고 화요일은 휴무니까 주의해주세요. 내부의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빅토리아 하버의 전망을 즐길 수도 있는 테라스도 있고 카페나 식당도 많아서 식사 해결도 가능합니다. 특히 옆에 엠플러스 뮤지엄이라고 현대미술관도 같이 있어요.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예뻐서 전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곳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구룡 아트파크예요. 서구룡 문화지구 해변가를 쭉 따라서 조성된 공원인데요. 길이 좁고 교통이 복잡한 홍콩의 시내 중심과는 사뭇 다른 평화롭고 서정적인 느낌을 주는 공간입니다. 빅토리아 항구의 멋진 뷰를 감상할 수도 있어서 요새 방문객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장소는 K11 뮤지아예요. 여기 무려 100명의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10년간 만들었다는 곳입니다. K11은 중국에서 고급 백화점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곳인데요. 특히 빅토리아 항구 부근에 있는 이 K11 뮤지아는 상업 공간 안에 아트를 접목시킨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일반적인 백화점이 절대 아니고요. 그리스 신화 속 영감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뮤즈에게서 영감을 받은 웅장하고 기하학적인 전반적 인테리어가 시선을 압도하는 예술 공간에 가깝습니다. 특히 6층에 올라가시면 높은 곳에서 하버뷰를 감상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있어요. 이곳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또 아주 색달라요. 세 번째는 침사추이 부두예요. 여기 부두가에 가시면 맥주바, 시계탑, 아이스크림 트럭, 페리향 이렇게 4가지 스팟을 구경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맥주바는 약간 가격이 에바삼바긴 해요. 그래도 바람 쐬면서 맥주 한잔 하기에 이만큼 좋은 장소는 없어서 뭐 한 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르셔도 되고 그냥 편맥 사다가 계단에 앉아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트럭이 인기가 진짜 많아요. 볼 때마다 줄을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트럭이 사실 침사추이 곳곳에 여기저기 많거든요. 맛은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맛? 그래서 줄 설 시간이 조금 아깝기도 해서 맛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곳에서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빅토리아 항구랑 아이스크림 샷을 이렇게 꼭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줄 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페리 타러 가는 길목에는 그 유명한 홍콩 시계탑이 있어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홍콩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한국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서로 사진도 찍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고. 그리고 여기에서 페리를 탈 수 있어요. 페리 티켓은 자판기가 있는데 돈을 먹는 경우도 있고 줄이 길 때도 있어서 꼭 사전에 옥토푸스 카드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걸로 찍고 타면 진짜 간편해요. 한국에 가셔서 그냥 카드 찍고 지하철 타듯이 타시면 되거든요. 네 번째는 센트럴 부두예요. 침사추이 7번 부두에서 스타페리를 타고 내리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대관람차를 탈 수 있어요. $20 정도 입장료를 내면 탈 수 있어서 가성비가 괜찮고 높은 곳에 올라서 부두를 구경할 수 있죠. 앞에 놀이기구들도 있어서 사진을 찍거나 하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빅토리아 피크에 올라가서 뷰를 보실 분들은 스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빅토리아 피크입니다. 이곳은 구룡반도와 섬 북부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 곳이에요. 특히 가파른 산을 오르는 피크 트램도 탈 수 있어서 유명하기도 하죠. 트레킹으로 산 정상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피크 트램 자체가 100년이 넘는 깊은 역사를 가진 교통수단이라서 전 꼭 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줄이 정말 길고 보통 1시간 정도 대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버스, 택시를 타거나 하실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꼭 타시길 바랄게요. 옥토푸스로 결제를 할 수도 있지만 미리 한국에서 바우처를 구매하시면 더 저렴합니다. 멋진 걸 봐도 별로 표현을 안 하시는 저희 엄마가 볼만했다 라고 감탄한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 꼭 해가 지고 가셔서 홍콩섬의 야경을 구경해 보시길 바랄게요. 추가적으로 여행 팁을 드리자면요. 준비물로는 홍콩 달러를 꼭 환전해 가셔야 합니다. 현금만 받는 식당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꼭 환전을 많이 해가셨으면 좋겠고 옥토푸스 카드를 지하철역 내에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얇은 외투를 가디건, 바람막이 이 정도 하나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콩 자체가 날씨가 습하고 덥긴 한데 실내에는 에어컨이 또 엄청 빵빵해요. 특히 부둣가는 온도 변화가 되게 심해서 엄청 덥다가도 갑자기 쌀쌀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얇은 외투를 챙겨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홍콩 여행 2가지 컨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